중년의 마음의 여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신체적인 능력은 좀 내려가죠. 근데 심리적인 능력은 올라가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체적인 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건강함이 나이가 들수록 더 튼튼해지고 있나요? 그럼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조급하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늘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진짜 이 마음의 여유, 아까 말씀해 주신 건강한 중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좋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돈이 많아도 여유가 없고 늘 쫓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삶을 그런 식으로 마감했을 때 댓글에 그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아니 어떻게 건물이 몇 채가 있는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으면 마음도 풍요로울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질 확률이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많아도 굉장히 마음이 쫓기고 지옥 같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겠죠. 무언가 쫓기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도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중년의 마음의 여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현장 가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좋으신 분 손들어 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OX 해보라고 하거든요. 20살에서 30살, 30살에서 40살, 40살에서 50 이렇게 나이가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마다 어떠냐, 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런 분들은 동그라미, 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싫다 X. O가 많을까요? X가 많을까요? 10명 중에 9명 다 X 합니다. 가끔씩 이제 동그라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싫다 X 하시는 분들의 99.9%는 다 본인의 신체적인 능력을 보고 X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부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다 이게 뭐예요? 신체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능력, 외모만 봤을 때 X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만 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인생에서 무엇이 좀 더 소중하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뭐지?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이런 심리적인 영역은 나이가 들수록 유리할까요? 아니면 젊을수록 유리할까요? 이런 심리적인 건강함은. 시간이 흘러가면 신체적인 능력은 좀 내려가죠. 근데 심리적인 능력은 올라가요. 물론 가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치자파 중년처럼. 근데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심리적인, 그러니까 좀 철도 드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심리적인 영역은 올라가고 신체적인 능력은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중간 지점에 점을 찍으면 우리가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마음의 여유로움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건 심리적인 영역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중년의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유리한 부분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체적인 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건강함이 나이가 들수록 더 튼튼해지고 있나요? 그럼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중년의 나이인데도 여전히 내 삶을 끊임없이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요. 10대 시절 치열한 20대, 30대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갈 수 있는 심리적 영역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비교는요, 중년이 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중년 여러분들. 두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중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노력을 안 해버려요. 예를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좀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식단 조절이나 운동은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하면서 계속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왜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막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리적인 건강함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해석하느냐의 핵심은 이 비교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느냐,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되어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느냐,
예, 이 것들을 바라보면 지금 나의 심리적인 건강함, 마음의 여유를 좀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알고 보면 여유가 아니라 무책임한 경우도 있잖아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냐면 뭔가 쫓기지 않고 느긋하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할 때의 여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의 여유는 내 타이밍에 맞춰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여유롭게.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할 때의 여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같이 일할 때 일하는 속도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속도감 있게 일하는 게 좋아한다면 내가 여유 있는 걸 좋아해도 그거에 맞춰서 맞춰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 여유라는 것이 오로지 내중심적일 땐 여유가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 같이 협업하기 힘든 사람, 그리고 참 누군가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유롭다라는 건 꼭 누군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여유여야 아주 건강한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여유 있다 하는 분들이 이 여유가 나에겐 좋은데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을 주는 여유라면 이거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젠 그런 나이는 지났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나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는 착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너무 착해요, 밖에서. 근데 제가 뭐 음식이 잘못 나와서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너 진상이야, 하지 마 이러면서 타인의 희생으로 내가 착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착하다. 여러분들은 착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잘 웃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수용하고 크게 화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미지의 착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를 잘 맞춰주고 또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이 본인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착한 것들,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맞춰주다 보면 내 욕구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죠. 근데 항상 모든 결정이 내 욕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욕구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욕구를 희생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자기 욕구를 희생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힘든 날, 지친 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언제까지 주위 사람들의 욕구를 맞춰주고 살아야 되지? 이런 어떤 현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상담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착함은 다른 사람의 욕구도 보고 내 욕구도 보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늘 누군가에게 희생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년이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내 욕구를 좀 보세요. 가족끼리 메뉴 정할 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한 번씩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내 욕구 위주로 보면서 살아왔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다른 사람의 욕구에 손을 들어주세요. 충분히 그렇게 사셨잖아요. 40년 오시면. 중년과 노년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말수를 줄이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가 이런 여유 있는 건강한 중년의 삶과는 얼마나 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높습니다. 제가 이 중년을 불안도가 높은 시기라고 했는데, 사람은 불안하고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남을 설득하려 하거나 말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러니까 결국 잘 듣는 힘은 단순한 그런 기술보다 내면의 안정감과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년의 불안과 흔들림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리고 쓸 때 지갑을 여는 그런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오히려 집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훌훌 털어내시는? 그런 분들은 뭐가 다른가요? 오은영 박사가 방송에서 육아의 목적은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립이 잘 되신 분들이죠. 근데 중년이 됐다고 독립이 잘 됐냐? 아니에요. 여전히 의존적인 사람 많아요. 누군가 곁에 꼭 있어야 되고. 근데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내 곁에 누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반드시 머스트가 붙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 건강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 없어도
충분히 나 혼자 잘 서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중년의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인데요. 여전히 중년인데도 무의식적으로 내 곁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의지해야 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반드시가 무의식 안에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곁에 있지 않을 때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내 무의식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내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크게 흔들리느냐 적게 흔들리느냐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독립적인 거 하고요. 고독한 거 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의 인생은 좀 고독하죠. 왜냐하면 주위에 친구들이 많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이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이라는 건 건강한 고독함에 속해요. 건강한 고독함이란 뭐냐면 그런 것들, 누군가 나를 깊이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내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완전히 오롯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야. 이런 고독함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 어떻게 내 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세상은 왜 그러는 거야?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고독감이죠. 건강하지 못한 고독감 쪽으로 가면 독립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위에 꽤 있습니다. 이 고독감 자체를 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로 인해 채우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왜냐면 그건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을 채우려고 남편에게, 남자친구에게, 친구에게 이 마음의 허전함을 너가 채워줘. 그 사람이 채울 수 없어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고독감과 공허함이 있는 거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인데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 채워지지 않는 영역을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지치죠. 내가 그걸 어떻게 채워? 내가 채울 수 없는 영역인데 이렇게 말하면 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잖아. 어떻게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무한반복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은요. 이 고독감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건강한 고독감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고독감을 갖고 계시나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모든 결정이 나에게 나오지 않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옷을 살 때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기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옷, 물론 그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다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 우선은 중심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살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심지어 내 진로를 정할 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결정의 주체자다. 이건 누가 봐도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나인지 아니면 주위 사람인지 이것을 보면 내가 독립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중년과 노년에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라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관계망이 좀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독립이 가지는 좀 중요성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중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계 변화, 또 은퇴, 자녀 독립, 인간관계가 또 축소됩니다. 옛날에는 학교 가면 딱 친구들이 있잖아요. 매일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가면 그 인간관계가 있고, 어떤 중년분들은 은퇴한 분들도 있고, 은퇴하지 않았어도 뭔가 그런 인간관계가 점점 축소되는 경험들을 할 겁니다. 제 아버님 세대만 해도 동창회, 재경 모임 이런 거 많은데 저만 해도 동창회가 거의 없거든요.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좀 젊은 중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런 동창회 모임이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는 그런 많은 모임들보다 소수의 모임, 그리고 나 혼자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식당 가면 이렇게 개인석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개인석도 굉장히 많아졌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만 있지도 않아요. 또 중년에 많은 분들도 그 개인석에서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이제 혼자 서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 그런 시기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중년 또 건강한 노년은 사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지나치게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랑과 일이다. 이런 말도 옛날부터 많이 들리는데요. 이 두 가지가 중년 이후의 삶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도를 가지고 있나요? 중년을 보통 심리학자들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요. 가장 보편적인 게 40에서 60세거든요. 중년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0에서 46, 7세면 초기 중년, 46, 7세에서 한 54세 정도는 중기 중년, 그리고 이제 53, 4세 이후로는 중년 말기. 제가 이제 중년의 중기 정도로 이제 접어드는데, 이 중년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심리학에서는 중년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만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오죠. 왜냐면 10대 때 꿈꾸죠. 우리 작가님 나이도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내 미래에 막 그려보잖아요. 근데 이 중년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장해지죠. 그러니까 비장해진다는 건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시기니까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면 끝없는 자기 침체. 그리고 이제 중년 말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년 말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아, 내 인생은 딱 여기까지구나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중년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초기, 중기 때 이제 마지막 꿈을 꾸고 중년의 말기가 되면 아, 내 인생은 좀 여기까지구나.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분이 평생 임원을 꿈꾸고 달렸는데 그 시기쯤 되면 아, 내가 임원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중년 초만 해도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중년 말 되면 아, 내가 임원은 내 인생에서 임원은 안 되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대령이면 끝까지 별을 다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년 말기가 되면 아, 내가 장군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서 내 꿈을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설레기도 하지만 서글퍼지기도 하는. 물론 지금 100세 시대가 오면서 이 중년이 좀 더 뒤로 연장된 느낌들은 있지만 어찌됐든 중년의 마지막에 가면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년 초든 중기든 끝이든 아주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이 질문에 나온 일과 사랑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거냐면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행복은 간단해요. 일하고 사랑하라. 우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연인,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관계. 그러니까 이 중년이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내 주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렇게 뭐 인간관계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걸 생각하는데 진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건 내 주위에 있는 그 핵심 인물들과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에 보통 한 사람이 바운더리 안에 좀 진짜 가까운 사람들을 한 5명, 10명? 20명을 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한 사랑, 그거는 그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일은 단순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는 중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나에게 의미를 주는 무언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일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면 이제 거기서 프로이트가 얘기한 진짜 일이 되는 거고요. 은퇴 이후에도 돈벌이 수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의미를 주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중년 때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이 핵심적인 일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내는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 옹졸함과 조급함 버리고 이렇게 좋은 중년이 되기 위한 시청자분들에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심리적인 건강함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심리적으로 여유 있어지고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감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제가 중년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자기 침체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지 좀 물어보고 이런 자기 객관화, 타인 객관화를 해보는 꾸준한 연습들을 해보는 것이 이 중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중년 초기 중기라면 마지막 꿈을 꾸는 시기일 텐데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중년의 말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내 삶의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는 시기일 텐데요. 그래도 지금은 100세 시대로 훨씬 더 중년의 시기가 길어진 만큼 기존의 학자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 또 새로운 꿈을 꿔보시라고 저는 권장하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나를 만나는 것,
거기에 핵심을 둔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